안녕하십니까. 교선택과 수업회 상사 부교집팀장 한성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여수시 한소중립 녹색성장기금회 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민 공청회는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함께 구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진행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전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국장님 인사 말씀, 용역기관의 기본 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 시민과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에 국기를 등에 비추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으신 좌석에서 국기에 대한 이해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피부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든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강하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수 YMCA 김대희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수 장애인 단계교주시설 정윤정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의 환경센터 한해광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 뒤에 계십니다. 다음은 토론을 위해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님이신 정재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수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정석규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남법인 탄소중립실천연대 김영주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 김강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수시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김신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 영역 사업 진행 지원을 맡고 계신 여수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문용수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영역을 수행하고 계신 에코랩스 주식회사의 김박수호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후생태과 강문희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주제를 맡으신 김태획 환경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공청회 특성상 일일이 소개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수시 환경복지국장 김태희입니다. 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외국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영수 연구교수님, 정석규 연구원, 그리고 김강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그리고 공관련의 우리 김신 사무총, 한신련의 김영규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공청회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한 거라 약간 진행상에 이상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게 상당히 이제 오늘 공청회 자체가 중요한 것을 좀 인식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이때 패널분들이 발표를 하겠지만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여수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내용은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여 부문별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약 4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효율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으로 참석해 주신 시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이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위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쉽게 해결할 수 없겠지만 시민분들이 저희와 함께 고민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에 동참해 주신다면 지구와 우리 모두를 위한 희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수 시민 및 관계자분들에게 진행 중인 여수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기본 계획은 탄소 중립 기본법에 따라 국가계획, 광역계획, 그리고 기초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4월 국가계획이 수립이 완료됐고요. 작년 4월에는 전라남도 광역계획이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기초계획인 여수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자료를 서면으로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파일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앞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구글 폼으로 둘 다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등을 동의하신 분들에게는 수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별도의 기념품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코레스트 주식회사의 대표 박수호 박사님의 여수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안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탄소중립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산업화 이전보다 2100년까지 1.5도씨 이내로 온도를 올려야지만 지구의 예를 들면 기후위기에 대한 영향이 적어진다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2100년까지 1.5도씨 온실가스를 1.5도씨 이내로 온도가 올라가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2024년도 기준으로 이미 1.5도씨를 지금 현재 넘어선 것으로 1년이지만 넘어선 것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심화 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과학의 개요부터 기존계획의 평가, 그리고 여수시가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수시가 국가계획, 세계계획 국가계획에 맞춰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냐,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에 추진 과제,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기본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을 경우에 이를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활류를 가져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활류 체계, 이런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탄소중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은 우리가 필요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기후 체제가 출범 이후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통해서 산업화 이전으로 2100년에 1.5도씨 이내로 유지한다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2002년 전에 1차 국가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였고 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루기 전에 중간 단계로서 2030년에 2018년 대비 40%의 감축량을 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역 및 국가 기초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라서 국가의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주체로서 여수시도 이에 따른 40% 감축 목표를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필요하게 되어서 공화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자체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의 관련 법령은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한도법이라고 하죠. 이에 따라서 시장은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10년 계획 기간으로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거는 10년 뒤에 수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5년마다 다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 및 업데이트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먼저 이제 국가의 계획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에 2010년에 한번 수립이 됐다가 여러 가지 수정 사항이 있어서 2023년 3월에 최종적으로 수정 계획안이 반영되었고요. 전반적으로는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전체적으로는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은 전환산업, 건물, 수성, 농수산, 폐기물, 수소, 기타 탄루, 그 다음에 흡수되는 것이 있으면 마이너스로 우리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흡수원으로서의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잡는 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양이 2018년이기 때문에 이 대비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라서 작년 상반기에 수립된 전라남도 계획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전라남도 계획에서는 수성 건물 농수산 환경관리 흡수원 이걸 통해서 2030년에 최종적으로는 40%를 약간 상회한 40.37%를 수립하고 되어 있고요. 앞서 국가계획과 부문별로 다른 점은 앞서에서는 전환하고 산업 부분이 있었는데 지자체로 들어오면서 이 전환하고 산업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지자체가 어떤 권한에 의해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가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감축해야 할 부분으로서 국가의 관리 권한 책임이 있어서 빠진 거고요. 지자체부터는 이 두 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반적인 범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수시도 국가와 전라남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년도인 최종적으로는 50년이지만 30년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되고요. 계획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기 때문에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 정도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여수시 전체이고요.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목차에 따라서 이 과제를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진 절차입니다. 이 추진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관련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 중립 녹색 투자 기본 계획의 중요한 비전 및 목표와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업 도출과 어떻게 이행을 하고 활용을 할지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수립이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공청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기본 계획이 마련된 다음에 공청회 및 자문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 계획안에 반영해서 환경부의 판도기를 거쳐서 환경부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절차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계획 수립 방향 같은 경우에는 관련 계획 연계, 지역 특성 반영, 그다음에 시행 계획 수립, 그다음에 시민 참여 의견 수립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수립을 하는 방향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 계획 평가입니다. 녹색 성장 탄소 중립 녹색의 기본 계획이 현재 국가 광역 기초 지자체는
1차 계획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 계획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존 계획은 없고 관련된 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행된지를 평가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관련된 계획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지금은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후의 변화가 워낙 심해서 기후위기라고 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해서 수립된 내용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존에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수시가 이제 환경보존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환경보존계획도 기후계획의 일부가 들어가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면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추진 여부에 대해서 간략히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존 계획의 평가는 여수시가 본 계획을 수립 후 5년 뒤에 추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1차 본 계획에 대해서 2차 계획에서 아마 정량적인 정성적인 부분을 모두 평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국제 동향입니다. 원래 기후위기라는 게 예를 들면 예전에 교토우정서 1970년대 교토우정서가 실질적으로 멀리 가면 출발이라면 될 거고요. 가장 지금 현재 이 본 계획의 근거가 되는 것은 파리 협정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로 여러 가지 기후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또 국내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전부터 2018년 전부터 많은 계획들을 수립했지만 본격적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시초가 된 것은 2018년에 관계부처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나온 게 가장 시초를 한 거고요. 다양한 그 뒤에 계획이 있었고 2022년 9월에 본 계획의 근거가 되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시의 제정이 됐습니다. 이 이후에 국가계획 전환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현재 1차 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이와 같은 계획들은 5년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예를 들면 이행 관리를 들어갈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전라남도 및 여수시의 이제 정책 동향을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계획이 있고 관련 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감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계획이라든가 대기환경 계획, 건축물 관리 계획에 대해서 현재 다양한 조례라든가 계획들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간단히 나갑니다. 여수시의 이제 지역적인 환경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여수시가 우리나라에 보면 남부 지역, 전라남도에서는 동부 지역에 현재 속해 있고요. 여러 동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후 현황은 여수시는 이제 따뜻한 기후를 현재 보이고 있고 강수량의 변화를 보시면 여수시가 이제 오게 되긴 하지만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추세입니다. 사실 저희가 기후 변화라고 부르다가 최근 5년 사이에 기후 위기라고 부른 이유는 극한 가뭄, 극한 홍수를 넘어서 메가 가뭄, 메가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과거에 이 변화 폭은 훨씬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여수시가 약 이 정도 되고 있고요. 다음은 세대수 같은 경우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세대수는 전반적으로 1, 2인 가구와 1, 2인 세대가 많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활동은 크게 변동이 없이 일정하게 현재 가고 있고요. 다만 자동차 등록 세수는 2019년 대비 2013년에 약 한 11,000대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에너지 현황입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 중에 50% 이상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이유고요. 예를 들어 이걸 보면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 전력 소비량에서 보면 광공업류가 약 88점,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석유 소비량 기타를 제외하고 LPG, 벙커시, 경유, 휘발유 이런 순서대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즉 우리가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지만 다만 여수시는 점차적으로 예를 들면 2019년에 이 정도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쑥날쑥한 현재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여수시에서 소비되는 1차 에너지의 약 0.05% 정도 아주 미미한 양만 신재생 에너지가 현재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입니다. 과연 여수시가 보면 온실가스로 저희가 감축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가
대출 계획량을 봤을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직접 배출량은 약 3천만 톤 정도. 2018년 기준으로는 약 3,100만 톤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간접 배출량은 약 두 개 합쳐서 약 800만 톤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기본적으로 약 4천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직접과 간접 배출량의 차이는 직접은 온실가스가 여수시 내에서 직접적으로 대기로 배출되는 양입니다. 간접 배출량은 저희가 전력을 쓰게 되면 온실가스는 배출되지 않지만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 양은 전력 쓴 만큼 여수시가 향후에 담당해야 될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그걸 간접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기본계획에서 감축 정책 계획 부분별로 약간 나눈 겁니다. 아까는 제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고요. 저희가 감축 부분에서 부분을 조금 변환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여수시에서 수치를 보시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전환하고 산업입니다. 전환이 에너지를 직접 발전소든 에너지를 쓰는 부분이고요. 산업은 산업을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부분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3천만 톤 정도가 거의 산업 전환과 산업 부분에서 여수시는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수시의 지자체 관리 권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 전환 부분은 여수시가 직접 관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다양한 매우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감축해야 될 부분이고 여수시가 직접 감축해야 할 부분을 지자체 관리 권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전환 산업은 예를 빠지는 거고요. 건물부터 수소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여수시가 관리해야 할 부분은 약 230만 톤 정도가 감축해야 되는 게 기준으로 40%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여수시에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체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체가 많은 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타난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0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수시의 비전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여수라고 정했고요. 시민이 포함된 이유는 지자체 관리 권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은 우리들이 배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주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온실가스 40% 감축, 2055 탄소중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으로 저희가 정했고요. 이러한 전략으로서는 친환경 탄소도시, 탄소저감형 도시구조, 그다음에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사회의 전환이라는 추진 전략과 세부 목표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기준 배출량으로 지자체 관리기관 배출량이 약 230만 톤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수시가 인구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에너지 전략 시책이 있기 때문에 배출 전망을 했을 때 약 196만 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저희가 약 57만 톤으로 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률은 30년에 40.5%, 2034년에 41.4%의 목표를 정했고요. 이는 건물 수송 공사 폐기물에 따라서 이 감축의 목표는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대책으로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1차 탄소 중립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2050년에 달성해야 될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대부분 반영한 게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예를 들면 효율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ESS를 공부한다든가, 그 다음에 도시명 미니 풍력 사업, 그래서 다양한 건물에 대한 사업들을 저희가 마련하고요. 수송 부분에서는 사실 친환경차 보급이 가장 주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수소차든
개수의 공급에는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감축률이 낮은 이유는 현재 5년간의, 향후 10년간의 계획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송 부분에 약간의 감축률이 낮은 부분. 농축산은 기본적으로 뭐 에너지, 예를 들면 하우스 같은 데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폐기물 부분인데 폐기물 부분은 단순한 폐기물 부분이 아니라 환경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폐기물에서는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이 기본적으로 밖으로 적게 배출이 돼야지만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 그리고 예를 들면 하수처리 재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입장의 안전관리, 생활폐기물 처리입장 이러한 부분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수원입니다. 흡수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감축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영월입니다. 영월이 왜 온실가스 감축량이 높냐? 산림이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수시가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향후에 이러한 배출량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조립 사업이라든가 향후에 여기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블루카본 이런 것들을 확보를 통해서 흡수를 많이 늘리는 것도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 부분은 44.5%를 감축을 하고요. 다음은 수송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약 2.4%, 농수산 부분은 거의 95%를 2030년까지 감축, 그리고 폐기물 부분, 그다음 흡수원 부분은 약간 2018년 대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이 감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축률도 중요하지만 어떤 농축산이나 이용의 감축률이 높은 이유는 원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그 적은 양을 많이 감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항이 이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중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 기반은 조례상 탄소 중립 책임자는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주관 부서는 기획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로서는 여수시 시민은 여수시 탄소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런 것들의 이행평가라든가 관리 감독을 전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지원은 여수시가 산하기관을 수립한 여수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이런 지원 기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앞서 드린 많은 사업들에 관련된 부서가 이러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리 관리를 여수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인 환경부에 항상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이 수립이 되면 2027년, 그러니까 26년부터 올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준비, 추진상감 전개, 보고 및 완료 단계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행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환경 보호되고 결국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2055 탄소 중립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본계획 반 보고를 마치고 여수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문영수 박사님께 과장을 맡아 분야별 패널 접근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신 강재현 의원님, 그리고 전라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정석규 연구원님, 탄소중립 실천연대 김영주 공동대표님, 그리고 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 김광선 회장님, 여수시 여수산단 공동결정협의회 김신삼 회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청회
장관님 같은 12시 탄소 중립 지원 대회장 무슨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늘 프로그램 이 공초 자체는 우리 12시 탄소 중립 녹색진단 이 기본 계획 현재 수립되고 있는 기본 계획에 대한 우리 전문가분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순서를 다음번에 진행할 건데 오늘 코너로 나와주신 토론에 대한 각 부문별 의견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분들께 몇 가지 좀 의견을 좀 듣고 그런 순서 네 번째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론에 참석하신 앞에 나와주신 소장분들은 일단 이제 인사를 드렸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지원 우리 12시 이후에 환경위원장님이시고요. 정석규 우리 전라도 탄소 중립 지원센터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법인 탄소 중립 실천인데 우리 김영주 공동대표님이시고요. 네. 그래서 제 왼쪽으로 우리 김강준 12시 여성단체 회장님 그리고 김신 12시 지역산업 공동발전 협의회 총무장님이십니다. 분들의 의견을 공유를 드리는데 먼저 우리 12시의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 좀 해주시고 정책을 또 이끌어주시는 우리 12시 의회에서 12시에 탄소중립 녹색환경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던 그런 조례나 그런 정책들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내외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의 지휘 역할에 대해서 발달 강경하면 뒤원장입니다. 저는 이제 기후 변화 얘기했을 때 기후 위기하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는 이런 상황을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알지 못하게 조금씩 기울다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급속히 가라앉는 이런 현상이 우리 기후 위기에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쓰레기 직밀 공시되어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실천해 가고 있고 2050년 탄소 중립위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여건에 비하면 너무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급히 달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떤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우리 바탕 환경이 너무나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도 다 모두들 시기가 없는 각국에 내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반응을 거쳐야만 나라가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 국내 최대 석유탄 발전을 하고 있는 여시옷은 정유업, 비료, 석유화학 이런 업종이 사실상 우리 국가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별별 산업한테 있어서 투자가 필요한데 경기 여건이 또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닥친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경제 핵심으로서 고용 창출하고 생산에 기여하고 그래서 탄소 배출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제일 먼저 앞장서 줘야 되니까 6시에 발전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중립 실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와 의회와 산만 전체보다 이시 농사에 대해서 이 의회로서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에서 활동으로서는 유럽 탄소 저감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은 정말 전기 생산을 전혀 이 폭탄이나 이런 부분 없이 시황 효과를 좀 더 수렴으로 한다든지 이런 배경이 나갔습니다. 외양 피난다 이런 부분. 그래서 기본 배경 명은 너무 작다.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느꼈고요. 그렇지만은
그 전기로 통해서 그 시에서 입찰할 때도 전기 공장별 기능이 없으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을 하나씩 해 나가거든.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하면서 하면서 업체를 또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로 선진국에서 배울 건 많지만 한 번에 다 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시의회와 상당, 그 유관기관, 기업, 시민 실천 활동,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하고 시의회도 그런 생명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포럼이랄지 많은 부분을 좀 시간을 가지는 그런 부분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례령을 사실상 우리가 22년도 그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여수시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조례를 만들고요. 저희 23년도에는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 성장 조례를 만들었었고, 시행은 24년도에 활발하게 늘렸습니다. 3월달에 여수시 연안 탄소 흡수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만들었었고, 이번 작년 12월달에는 여수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관련 조례 이런 부분은 보완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올해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많이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 환경부팀을 할지 연구단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은 물론이고 이번에 이번 연구단체를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연구단체를 이번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서에 대해서 올 일단 이쪽에서 추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시의 마지막으로서는 녹색 성장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항시 수업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과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 시민과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민과 기업,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대회를 필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전학관장이 설명해서 했지만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도 요즘 대장운동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도보 그렇게 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시의 시민 신뢰하는 따뜻한 인생을 구현하는 여시의회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이끌을 위해서 탄소 중립과 녹색 혁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후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부의 강명 위원장께서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신 게 아무래도 우리 기후위기도 중요하지만 여수시, 여수산당 쪽에 대한 경제위기, 이에 대한 극복이 만들어도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해외, 여수시구에서 해외에 대한 비즈마킹 사례를 보면 현지 문화가 좀 더 유럽 쪽에서는 더 선진적인 탄소 중립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규칙적으로 좀 배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러한 오늘 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토론회나 홍보 그런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도 꽤 많이 더 많이 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의회가 전국 기출 최초로는 지난해 이제 우리 연안 탄소 흡수론, 해안 쪽에 대한 탄소 흡수론이죠. 이 블루카본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시책이 필요해서 이거 외에도 다양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에는 좀 의원님들께서 대의만 정도 만들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기업들 그리고 국가 모두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또 특히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전라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우리 정숙규 의원님께서 이 전라도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이 전남 광역 전체를 대상으로 약간 탄소중립 정책을 하고 실행하는 조직인데요. 쪽에서 이번에 수립하고 있는 12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계획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라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정덕규입니다. 먼저, 이번 국정계획은 사실 이제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제 국가와 이제 전남도 이런 정확성을 같이 따지면서 또 이제 12시만의 특색 있는 또 사업들을 또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좀 잘 수립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저희 전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이제 작년 4월에 수립된 그 전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겪었던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을 좀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남도뿐만 아니라 여수시도 산업과 에너지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80%, 전남도는 80%, 여수시는 약 90%가 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계획이 지금 국가 관리 권한인 산업이나 에너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수립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으로 지금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이제 시민들에게 좀 납득시키려면은 이런 꼭 정량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판단이나 이런 기업이나 에너지 쪽에서도 좀 같이 그 정석적인 사업이라도 조금 같이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여건이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저희 여수시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GRDP당 그 지역 내 총 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 이제 온실가스 배출 지략도를 같이 비교해서 분석해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대책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수송 부분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2.4%로 농축산 부분은 95.4%로 나와 있는데 이 점을 한 번만 더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사업을 발표하실 때 보시면은 사업에 대한 이제 총 배출 그 감축량을 좀 나타내 주셨는데 단위 사업별로 이제 감축량과 이제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능하시면 좀 예산 재원까지도 좀 같이 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강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흡수 부분에서 이제 해양 탄소 흡수원이 이제 블루카본 내용도 이제 여수시에도 자체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중량적인 사업이 아니라도 정성적인 사업으로라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기본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대책 부분인 이제 정량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 부분이라는 이제 정성 사업도 이제 같이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적응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을 시행하면서 이제 노동자들 이런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녹색 성장, 에너지 전환, 교육 및 협력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도 좀 사업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도는 이제 작년 4월에 수립해서 올해는 이제 이행 점검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5월까지 환경부에 이행 점검한 결과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여수시 계획을 보니까 되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도 전남도를 포함해서 국장님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부시장님이 직접 이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으로서 하셔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 점검을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꼭 이제 계획대로 시행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주간부서에서 이렇게 계획들을 수립하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 소방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행 점검 때 얼마나 온실가스가 감축돼 있는지는 이제 환경부에서 그렇게까지 감축량을 따지진 않지만 예를 들어 제로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도 이제 소방부서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간부서에서 원하는 양은 이제 얼마큼 제로에너지 건축 면적에 얼마큼 면적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시행했는지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데 이제 소방부서에서는 사실 이제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들이 잘 안 나오고 이제 사업비 이런 식으로만 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제 가능하시면 이제 오늘 중간 보고 아니 오늘 공청회 있고 2월 달에 이제 최종 보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최종 보고회 이후나 그 사이에 그 소방부서를 대상으로 한 그런 설명회 같은 것도 한 번씩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 정석규 연구님께서 몇 가지 제안사항 그리고 뭐좀 권유사항 이런 좀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 그 연구책임자분께서 몇 가지 그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얘기하신 게 우리 여수시의 1인당 배출량 그리고 뭐 가구당 배출량 이런 배출 제작도 부분을 좀 자세하게 그곳에 나중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고 그리고 이제 수송 부분 여수시가 이제 수송 부분에 대한 감축량이 좀 적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한 사업을 좀 추가하는 방향이 좀 어떠냐 뭐 그런 의견도 좀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위 사업별로 이제 감축량과 사업비 제시하는 것은 그곳에 나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 없겠는데요. 그리고 뭐 기후에 적응이나 교육 그리고 교육 전환 쪽에 대한 어떤 정석적인 사업도 좀 몇 가지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 기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이때 어떻게 반영할 건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1인당 배출량 요거는 뭐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적응을 할 때 사용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혹시 교과서에 연기가 돼야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서에 자료는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이 탄소중립 생산 기본 계획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따로 수립되지만 그 부분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탄소중립 생산 부분에 기후위기 적응 대책 플러스 뭐 정의로운 전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수송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 여수시가 향후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송을 많이 현재 기술에서는 많이 늘리기 다 알다시피 전기차가 요즘 화재 문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여수시의 그 탄소중립 실천 부분에서 굉장한 활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우리 김영주 사단법인 탄소중립 실천연대 공동대표님께서 우리 실천 부분에서 여수시의 탄소중립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탄소중립 실천연대 공동대표 김영주입니다. 오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여수시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단체 탄소중립 실천연대는 2015년 비영리 단체를 시작하여 2018년 사단법인 에코플러스 21로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탄소중립 실천연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 대한민국 미치 목표를 위해 수년간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수시는 국가 주요 산업단지가 위치한 도시로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의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의 시민 참여 부분으로 참고하면 좋을 듯하여 본 단체 한실련 2024년 주요 활동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및
홍보 활동입니다. 찾아가는 탄소 중립 실천 교육을 실시하여 여수와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150회 이상 탄소 중립 환경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육 위기와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 강사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탄소 중립 교육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 참여 캠페인입니다. 쓰레기 제로와 시민 실천 운동으로 플로깅과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제2회 대한민국 탄소 중립 줄넘기 대회로 스포츠와 환경 캠페인을 결합한 1,000여 명의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협력 및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COP 3점 유치를 위한 국제적 포럼과 협력을 통해 여수 중심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2050 탄소 중립 포럼을 여수와 국회에서 개최하여 지역사회, 기업, 학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여수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참여 확대로 공청회와 지역별 소규모 토론회 개최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예로 30년에 찾아가는 탄소 중립 실천 교육과 유사한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수시의 종목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르네상스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면 비용 절감과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수시의 각각과 연계하여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두 번째, 시민인식 제한 캠페인인 탄소 중립 챌린지입니다. 걷기, 출퇴근, 플라스틱 줄이기 등 일상 실천 동력 캠페인으로 탄소 중립 챌린지를 펼쳐 여수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문화행사 진행 시 본 단체는 습수빌링 음악회와 마라톤 대회 등을 통해 탄소 중립과 COP 3점 유치 기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행사와 결합하면 쉽고 효과적인 시민 인식 전환 캠페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여수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화행사에 접목한다면 기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도 조금 들면서요. 또한 이렇게 사업 진행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피드백 반응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수시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실현 가능한 목표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사업은 향후 이행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점검이 이루어지므로 여수시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가 탄소 중립 관련 사업 및 정책의 이용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여수시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COP 유치 활동과 이 탄소 중립의 시민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좀 실천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우리 탄소 중립 실천연대 조영주 공무님이신데요. 우리 탄소 중립 실천연대가 주로 하는 것들이 연간 150회 이상의 교육 홍보 활동, 그리고 환경 캠페인 행사, 그리고 국제적인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기본 계획에는 시민 참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 참여 부분이 중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첫 번째 해주셨고 시민 참여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 계획이 끝된 이후에 매년 이거 평가 이해평가가 진행됩니다. 이해평가가 진행돼서 이 기본 계획이 매년 어떻게 잘 이행되어 왔는지 이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여수시 탄소 중립 지원센터에 주도적으로 하게 될 건데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할 예정이고 두 번째 이제 시민 인식 전환,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이완으로 여수시에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탄소 중립 활동과 좀 접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강조와 함께 실현 가능한 목표 중심으로 이 기본 계획이 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웹사이트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받아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우리 그 김강순 이화수시 여성단체 회장님께서 시민과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이나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오래전에 한 7, 8년 정도 전일 겁니다. 여수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재활용, 올바른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강의를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신 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초등학생들이라든지 강사들 배출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 탄소 중립에서 우리 김영주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런 강사들 배출을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제 전문 분야는 우리 전문적인 분이시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성으로서 또는 가정주부로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실천 안에서의 우리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기업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참 참고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가정으로서 겪어본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기후변화죠. 엊그제까지 더웠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추워서 패딩을 내입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우연히 봤어요. 오래전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났는데 그 비행기를 아무리 조사를 하고 해도 나타나지 않았던 비행기가 최근에 빙하로 들어가서 이제 최근에 발견됐다라는 것을 제가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여기 보니까 물을 담아서 받아서 사용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대야를 반드시 세면대에다 놓고 받아서 사용하니까 그냥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실천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오래전에 제가 여수에서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녹색 환경, 옥상 베란다 만들기 그것을 했을 때 300만 원씩 지원했던 그런 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300만 원 지원을 받으면 옥상에다가 식물 같은 거 심고 그렇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순간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없어졌을까?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옥상에 이렇게 심으면 밑에가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방수가 잘 안 되면 옥상에 그런 문제가 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다시 우리가 방수도 좀 잘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뭐냐면 베란다에 우리 미니 정원 같은 거 만들면 참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우리 가정에 쓰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기청정기를 쓰므로 인해서 우리가 전기도 많이 제작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가정에서 우리 공기 정화되는 식물들 많이 심어서 예를 들어서 몬스테라든가 그다음에 호야라든가 또는 이런 스키나스 같은 거 이런 것을 심고 또는 요즘에 우리가 채소 같은 것도 많이 또 할 수가 있죠. 고추 같은 거, 가지, 토마토 같은 것도 재배를 해서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제가 이제 예전에 통장님들하고 이장님들 이렇게 강의를 주로 이제 갔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도시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만은 농촌이나 이런 데 가면 음식물 찌꺼기를 어떻게 하죠? 그냥 땅에 묻어요. 묻다 보니까 특히 어촌 같은 데 가면은 땅에 묻다 보니까 그 음식물이
썩어서 결국은 비가 온다든지 하면 어디로 흘러가죠? 바다로 흘러가서 생태계도 많이 위협을 받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가정에서는 정말로 잘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마트에 가면 대부분 뭘 주죠? 재활용 비닐을 줍니다. 500원을 주면 20리터짜리가 오죠. 그런데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면 쓰레기 그 처리장에 보면 대부분 보면 종량제 봉투보다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재활용 봉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분명히 우리 저 봉지가 지금 몇 가지 나오죠. 쓰레기 이제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재활용 봉투에 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으로 된 종량제 봉투보다는 하늘색으로 된 재활용 봉투에다가 이것저것 다 재활용되지도 않는 것들도 담아서 버리는 것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들한테도 이런 교육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또 이제 소매를 이렇게 많이 바라보면 그 굴껍질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 지금 굴처리라 그러죠. 그래서 굴 많이 또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 껍질들을 활용한 어떤 그런 것을 폐활용을 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굴 껍질을 주워다가 뭘 하냐면 동백꽃을 만들어요. 꼬막 껍질로 동백꽃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굴 껍질을 이용해서 동백꽃 잎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비단 버려지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재활용해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프로그램도 우리가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뭐 전문적인 것들은 우리 다른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가정에서 주부로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강순 여수시 여성단체 회장님께서는 이제 여성의 입장 그리고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옥상 정원, 공기정화 식물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농촌의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가정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종량제 봉투의 사용이나 음식물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민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신 우리 여수시 여수산당 공급발전협의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물론 이번 오늘 발표한 기본계획이 산업 부분은 조금 제외되어 있긴 한데요. 우리 여수 산단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현재 활동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오늘 발표한 이 기본계획에 어떠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지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여수 여수산당 공급발전 김신 국장입니다. 요즘 말 그대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는 담을 수 없는 양을 우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도 담을 수 없고, 물도 담을 수 없고, 열도 담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 때 산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산업 역할도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 목적성이나 기본계획 내에는 들어가지 않는 전환과 산업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산업계 역할이 있어야 될 때 또 우리 여수시의 역할 그리고 시민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청회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몇 가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중에 말씀드릴 것들이
기업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 수소 산업이 어떤 식으로 끌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탄소 중립에 가는데 지름길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리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한 부분, 상당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 우리 녹색계획에 탄소 중립 녹색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국가산단 내에 지금은 위기이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또 자국의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요점들은 분명히 있지만 또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당장 2022년도에 가뭄 또 관련된 전력 부족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때가 오지 말한 법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으로 모든 걸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산업에서는 국가계획에 따라서 공정 개선, 연료 대체, 자원순환, CCS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 개선은 설비 효율 향상을 하고 그리고 폐열 해소, 혁신 촉매를 활용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수소 활용이라든지 바이오 나프타를 활용한 원료 대체, 그리고 수소 및 청정연료, 부생가스를 활용한 연료 대체, 그리고 폐플라스틱, 그다음 화학적 재활용을 이용한 자원순환, 그리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CCUS 이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하는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GS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과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CCS를 추진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성과 프로그램인 스콜피언즈를 활용해서 감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요. LNG 연료로 전력가스 스팀을 생산한 열병합 발전소를 가동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CCS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 관련된 업계 최초로 넷제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가지고 탄소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리포트 받았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아리백에 제일 처음으로 요수가상에는 처음으로 가입을 했죠. 그 가입한 그런 부분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생태계 성장 주도 전략을 위해서 2035년 수소 180만 톤 공급을 목표로 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중국발 여러 점이 생겨서 지금 공장을 끄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만났을 때만 해도 그래도 장밋빛으로 보진 않지만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지 속에서 임원진들과 또 직원들이 정말 미투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금호구리옥 같은 경우도 몇백억 수준에서 10억 수준까지 해서 여러 가지 저감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PMB 같은 경우는 총 탄화수소 악취 저감 요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증기 회수 시스템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내고 있고 추결 연소 시스템도 만들어내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처럼 거스릴 수 없는 시대적인 패러다임에서 국가 경쟁력에 또 기업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거라서 기업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에서 요구하는 기준 조건은 이것보다 더 강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투자는 놓칠 수 없다라는 게 본인들의 입장이라는 것을 저는 저번 주에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중 내용 중에 수소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소경제선도도시를 2019년도에 여수시에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그 대응을 위해서 여수시에는 신산업 에너지과에서 수소산업팀을 추진할 수 있는 신생팀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가열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창원이나 울산 같은 데 가면 우리 여수에서 만들어진 수소 탱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에너지 이런 탱크를 볼 때 우리가 선도도시로서 갈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덕양에너지에서는 연 한 2,560톤 정도의 수소를 생산해서 전국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혁신지구 내에는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화학연구원도 있고 KCL, 전남 TP, 전남여수산업융합원 여러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그런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여수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기관도 있다. 연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수소망을 62km 정도 되는 수소 환망을 여수강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업에다가 서플라이하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 3억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알층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리백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에서 자꾸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중요성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글로벌은 롯데캐피가 한국밖에 없었고 K아리백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이 우리 여수국가상단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 기준으로 중견기업까지 들어가 있는 게 38개의 기업이 있는데 한 7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수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가입을 해서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따라가게끔 해야 될 역할을 여수시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국가기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전환과 산업 부분을 거기는 거기서 하겠지라는 그런 식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에는 롯데, K에는 하나솔루션, 동서발전, 남동발전, LXMMA, LG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정도 수준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기업 외에 나머지 기업들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용수 부분에 대한 재활용 부분도 나왔었는데 지금 하수말 처리장에서 우리 GS8텍스 근처까지 가는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거기에 대한 총 용량이 5만 톤 정도 됩니다. 그 5만 톤이 GS8텍스 그리고 LG와 YNC에서 용수를 다시 씁니다. 하수가 버려진 것을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해서 쓰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접목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금액이 785억 정도 들었죠. 이 부분은 또 민간 투자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중하수정할 처리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기업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용수 부족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산업 기업들이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이나 전등, 검도 옥상에다 하는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리얼 프로그램, 또 우리 태양광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향후 우리 여수시에 조사를 해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접목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 2월 달에 CCS 법이 어떻게 보면 시행령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여수시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니 이 집적화 도시가 되어야 되면 여러 가지 국비 또 관련된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 산학연이 모여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 포럼에서 주요 의제로 올해 만들었습니다. 이 집적화 단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 이런 혜택들 속에서 국가와 긴밀하게 도와 긴밀하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여수 탄소 중립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길 당부하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 원력통신 상무님께서 여수 상면이 현재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정책적인 노력 다양한 의견 주셔가지고 다양한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여수 상면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원력 상무청과 여수 상무 기업들의 노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참석하신 시민분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배포해드린 이 종이 뒷면에 의견서를 써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요. 시험을 통해서 추첨으로 쿠폰을
된다고 하니까 좀 최대한 많이 의견을 작성해서 나실 때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100%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한두 분 정도만 질문 중심으로 혹시 이 기본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 중심으로 한두 분만 의견 들어볼게요. 먼저 손 드신 우리 선생 시민분 자기 소개 간단하게 직업하고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리본 유니온 PD 손춘입니다. 오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민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수 씨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26년에 있을 여수 선박람회 아까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있던데 그 에너지 자립성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했는데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자립성을 만들 것이며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신 패널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공단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예. 거기에서 지금 그 기업을 하고 계시는 그 기업들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탄소 포집기를 설치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수 2026년 여수 선박람회와 연계해서 여수시 사업 중에 에너지 자립성 얘기가 있는데 이것들의 현황과 추진 현황과 어떤 형태로 에너지 자립성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여기서보다는 우리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분 중에 우리 김대희 에너지시민연대 우리 대표님께서 여수시의 현재 에너지 자립성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향후 계획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어떤 여수시의 에너지 자립성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 관계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것은 에너지 자립성에 대한 에너지 자립성이 지금까지 여수시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현재 에너지 자립성은 여수시가 구체적으로 진행할 행정계획은 없고요. 다만 2018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전국의 66개 유인 도서 중에서 66개 정도를 디젤 발전으로 24시간 전원이 돌아가는 66개 정도를 에너지 자립성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6개가 여수지역 섬이었습니다. 검은도, 초도 등등해서 상하도 등등해서 여수시는 여수 쪽은 6개 섬을 정했는데 하하도 모델입니다. 여러분 하하도 가보셨을 겁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태양광 상업 발전이 되어서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전부 다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를 통해서 디젤 발전은 보조 에너지로 놔두고요. 그런 영역인데 섬마다 재정적 상위도가 상당히 높아서 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상하도를 제가 예측해 보니까 상하도만 에너지 자립성을 하는데 설비비만 38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은도를 한다면 그 수백억이 들어가는 영역이라서 그것도 정부 예산 지원 없이 민자로 해야 되는 영역이 좀 존재해서 민자일 경우는 20년에 걸쳐서 설비 투자됐던 영역들을 이윤을 뽑아 나가야 되는 영역이 좀 있어서 에너지 자립성은 필요합니다. 여수 쪽은 선박람회 이전에 에너지 자립성 모델을 2개, 3개 만들어서 그게 좀 섬의 문화와 특징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야 되는데 다만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를 해놨습니다. 방향성은 제시를 해놔서 일단은 아직 여수시 에너지 기본 계획 에너지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어서 대만 그럴 건데 어쨌든 많은 소요가 들어갈 거고 정부는 거기에 관심은 없는 상황이고 한다면 지자체하고 민간 기업이 같이 결합되어서 들어갈 내용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수시는 에너지 자립성 현재 6개 도서, 유인 도서의 디젤 발전기를 가급적인 청정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자립화하는 하워드 모델들을 다시 한 45년 만에 다시 부활시켜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소요 재정이라는 내용이 만만치 않아서 이제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여수시의 그 에너지 자립성에 대한
관심이 꽤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정적인 뒷받침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즉각적인 실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 계획에 이 에너지 자립성의 이행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담고 있도록 이렇게 제때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우리 김신 사무장님께 질문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좀 예. 답변.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CCUS 이렇게 표현했는데 CCU와 CCS를 표현합니다. S는 저장이고 유틸리티를 U라고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에 대한 테스트 그레이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가 CCU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작년이죠. 그러고 나서 그 금액이 한 9천억 규모였는데 그 9천억 규모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감축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여러 가지 연구나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322만 톤 정도의 저감 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기업들도 할 수 있게끔 그 밸류체인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한 분만 더 질문 중심으로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해주시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재난안전지원단 사무장 김미경입니다.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탄소 중립 실천 연대 김영주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뒤에서 지켜봤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플라스틱 줄이기나 또 문화 행사를 통해서 시민 참여와 함께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반들이 제도 혹시 아세요? 반들이? 네, 그러신 것 같아서요. 저희 재단에서는 지금 반들이 이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환경부 환경항공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탄소 중립 포인트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가맹점을 이용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걸 텀블러, 네, 이런 식으로 텀블러로 네, 그 가맹점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먹더라도 네, QR코드로 인증을 받았을 때 개인한테는 300원이 누적이 되고 그 가맹점은 1,000원이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작년까지만 해도 약 7만 원 정도를 개인한테 돌려주는 그래서 환경부에서 여수시를 통해서 개인한테 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데 가맹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수시나 실천연대에서 그 가맹점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맺기를 해주신다면 개인 시민들이 또 가맹점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민 실천 운동에도 한 분야라서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작성해 주시는 의견서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용역사와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최대한 답변서를 좀 작성해서 우리 여수시 탄소중립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어느 공청회 내용과 시민 의견에 대한 답변 내용 이런 것들을 곧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토론회는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행사 전체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약속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자분께서 자리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줌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되었으며 이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달 31일까지 바로 앞에 있는 그 자료에 QR코드에 있는 구글 폼 등에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권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서 입구에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